반갑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맞고 때로는 고요한 강물을 만나는 우리네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벽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에 깊은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만 거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에 부치는 것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궤적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써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힘으로도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내가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에 몸을 싣고 그 기세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동양 최고의 병법서로 불리는 손자병법의 제5편, 세 편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과 기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군대가 가진 기세라고 말합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서 거대한 둥근 돌을 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돌은 처음에는 가만히 멈춰 있었지만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며 아래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의 힘입니다. 돌 자체가 가진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돌이 처한 위치와 상황이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의 기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바위를 밀어 올리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위가 스스로 굴러 내려갈 수 있는 가파른 언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이 전하는 새의 철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강력한 추진력을 풀어넣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중에서 가장 오묘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는 법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는 사공은 노를 젓는 사공보다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바다를 건너갑니다. 우리 인생의 돛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멈춰버린 배 위에서 마른 노만 젓느라 기운을 다 소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수천 년 전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손무의 통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유연하게 파도를 넘어서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함께 이 고귀한 지혜의 강물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청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내면에도 묵직하고 단단한 기세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의 제5편인 세 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과 세의 차이입니다. 손문은 군대의 겉모습인 형과 그 내면에 흐르는 에너지인 세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형이란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말합니다.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종류, 그리고 성벽의 높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 혹은 직장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바로 형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형을 가꾸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문은 말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고 수만 명의 군사를 모아두었어도 그 군대에 기세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멈춰있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새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화살이 시위에 먹여져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화살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운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입니다. 형이 나무라면 새는 그 나무가 바람을 맞아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바람의 소리와 같습니다. 형이 바위라면 새는 그 바위가 높은 절벽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의 파괴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더 좋은 형을 갖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며 남들에게 보기에 번듯한 모습을 갖추려 노력합니다. 물론 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기세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형에만 집착하고 새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돛도 없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데 바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그 배는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는 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본다면 상황 파악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 흐름인지 아니면 나를 막아서는 흐름인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폭발적인 기세가 생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새를 읽는 눈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세가 전혀 없는 곳에서 억지로 형만을 가지고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계곡에서 배를 띄우려 하니 아무리 힘을 써도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배를 미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비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물이 차오를 수 있는 지형으로 배를 옮깁니다. 즉, 새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스스로 새를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기세를 타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 보이는 조건인 형에만 매몰되어 내면의 에너지와 상황의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승부사는 드러난 수치보다 흐르는 기운을 먼저 봅니다.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나의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형은 고정되어 있지만 새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유리했던 기세가 오늘의 불리한 기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내 안의 에너지를 고도로 집중시키고 상황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승리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의 줄기를 찾아내십시오. 그 줄기를 잡는 순간 여러분의 노력은 1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새를 형성할 때까지 묵묵히 형을 다듬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세가 폭발하는 순간 주저없이 몸을 던져 그 흐름에 올라탑니다.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아도 이기는 법이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성취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손자병법 3편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강렬한 비유는 바로 둥근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문은 승리하는 군대의 기세를 천길 낭떠러지에서 둥근 돌을 굴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지에 놓인 커다란 바위는 아무리 힘을 써서 밀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 땀을 흘려야 겨우 몇 센티미터 움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위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놓여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작은 손가락의 힘 하나만으로도 바위는 구르기 시작하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바위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얻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파괴적인 기세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지에 있을 때의 바위와 절벽 위에 있을 때의 바위는 같은 무게와 같은 성질을 가진 동일한 물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놓인 위치, 즉 환경과 조건이 바뀌자 전혀 다른 에너지를 뿜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전략적 배치의 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가파른 언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억지로 돌을 밀어 올리는 수고를 하는 대신 돌이 스스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유리한 판을 짜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의 기세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또한 손문은 돌의 모양에도 주목했습니다. 왜 하필 둥근 돌일까요? 모난 돌은 구르다가도 금방 멈추고 맙니다. 모서리가 지면에 걸려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둥근 돌은 마찰을 최소화하며 끝까지 굴러갑니다. 우리 마음의 모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모난 마음은 세상이라는 언덕에서 기세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며 상처만 입고 멈춰서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유연하고 둥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변화에도 부드럽게 대처하며 기세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유연함이 곧 강함이라는 원리는 여기서도 증명됩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돌을 둥글게 깎고 그 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가볍게 그 돌을 건드려 세상을 뒤흔드는 기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지에서 무거운 바위를 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파른 절벽 위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진척이 없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모난돌을 평지에서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돌을 둥글게 깎는 성찰과 가파른 언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결단입니다. 새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인 중력이 나의 돌을 밀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조건이 완벽하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을수록 물살은 거세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골짜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모이게 하십시오.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영리한 배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둥근 돌이 우리에게 주는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굴러가는 힘을 믿고 그 흐름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가로막힌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통하던 방법이 오늘은 통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체기 말입니다. 손문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뚫어내기 위해 기와정이 조화라는 놀라운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정이란 바른 길, 즉 정공법을 의미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하며 정정당당하게 마주하는 힘입니다. 반면 기란 기묘한 수, 즉 변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손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으로 맞서고 기로써 승리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한 지혜가 보입니다. 기본이 없는 변칙은 사기일 뿐이고 변화가 없는 기본은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전공법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실력을 쌓는 일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방패이자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정직하게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유머가 강한 논리보다 설득력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힘입니다. 음악의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 구분계가 만나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고 빨강, 노랑, 파랑의 기본색이 섞여 세상의 모든 색채를 구현하듯 기와 정의 조합은 무궁무진합니다. 손문은 이 변화를 기정의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끝이 나면 다시 시작되고 비가 오면 해가 뜨는 자연의 성리처럼 우리 삶의 전략도 끊임없이 순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틀에 갇히는 순간 기세는 죽어버립니다. 내가 늘 하던 방식만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은 나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되고 결국 나의 기세는 잃히고 맙니다. 진정으로 새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물처럼 흐릅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만 본질인 물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이라는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상황에 따라 기라는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기를 돌파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간관계 혹은 공부가 정체되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정직하게만 승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기본을 잊은 채 잔꾀인기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기세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길에서 벗어나 아주 살짝 방향을 틀었을 때 막혀있던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기정의 조화는 결국 창의성의 문제입니다. 원칙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유연한 사고라는 날개를 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가 보이고 그 틈새를 통해 거대한 기세의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손문은 기정의 변화가 끝이 없음을 하늘과 땅의 운행에 비유했습니다. 해와 달이 지면 다시 뜨고 사계절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 우리의 삶도 기와 정의 조화를 통해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묘한 지혜를 발휘할지 즐겁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한편의 웅장한 교향곡이라면 정은 그 곡의 중심을 잡는 비트이고 기는 그 위를 수놓는 화려한 선율입니다. 박자만 맞추는 음악은 지루하고 멜로디만 화려한 음악은 어지럽습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기세가 생겨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약간의 길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늘 가던 길 대신 낯선 길로 걸어보고 늘 하던 대답 대신 따뜻한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운명을 깨우는 거대한 기세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손자병법 3편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소문은 훌륭한 장수는 사람의 능력을 탓하기보다 그 사람이 처한 기세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조직이나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람 그 자체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부하 직원을 다그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을 비난하며 상대방의 성격이나 능력을 뜯어고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을 먼저 살핍니다. 손문은 이를 나무와 돌의 성질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나 돌은 평평한 곳에 두면 가만히 멈춰 있고 가파른 곳에 두면 움직입니다. 네모난 모양이면 멈추고 둥근 모양이면 굴러갑니다. 이것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거나 무능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평평한 곳에 놓여 있거나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이 스스로 굴러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뒤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공동의 목표라는 거대한 중력이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조직의 기세는 개인의 능력을 수십 배로 증폭시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결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결합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이 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협력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보다 그 사람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며 함께 했을 때 더 큰 기세를 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강요된 순종은 기세가 없지만 자발적인 참여는 폭발적인 기세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손문은 큰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작은 군대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밀한 통제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체계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모든 일을 일일이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명확한 원칙과 신뢰라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방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길을 잘 터놓으면 물은 알아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기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모난도를 억지로 굴리려다 스스로 기운을 다 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그가 서 있는 지형을 바꾸어 보십시오. 질타보다는 격려로 경사를 만들고 비난보다는 이해로 마찰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둥근 돌이 절벽을 내려가듯 무서운 기세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개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이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타인의 기세에 나의 기세를 얹고 우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역동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조화로운 기세를 조율하는 고귀한 안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가 전하는 상생과 필승의 길입니다. 손자병법 3편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속도와 절도에 있습니다. 손문은 잘 베려진 기세를 쇠뇌에 비유합니다. 쇠뇌의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위를 떠난 화살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기다림과 몰입의 미학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세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을 때 조급하게 화살을 쏘아버리거나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를 다루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 풀숲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목표물을 향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세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위를 당기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화살은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체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상을 위해 시위를 당기고 있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손문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절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도란 마디와 마디 사이에 절제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깨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능력입니다. 기세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될 때 주저함 없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이때의 몰입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마치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목표와 나만이 존재하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력은 평소의 철저한 자기 성찰과 준비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화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 쇠뇌의 틀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기세를 타려 하는 것은 날개 없는 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가 기세를 만나는 것은 구름을 얻은 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인매의 시간으로 빚어낸 묵직한 대공이 기회라는 바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기세라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승부처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의문이 우리의 시위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손자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정성껏 형을 다듬어 왔고 상황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 왔다면 여러분의 기세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단 한 번의 과감한 실행입니다. 세뇌의 시위를 떠난 화살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역만을 향해 직진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번 흐름을 타기로 결정했다면 장념을 버리고 온몸을 기세에 맡기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파도와 싸우는 항해사가 아니라 파도 자체가 되어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정지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을 위한 응축입니다. 그리고 몰입은 무모한 질주가 아니라 계산된 정밀함의 표출입니다. 인매로 시위를 당기고 결단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거침없는 기세를 얻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병법 제5편, 세 편이 전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원리와 삶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과 새의 차이를 분별하는 눈을 기르고 가파른 절벽 위에서 둥근 돌을 굴리는 전략적 배치를 배우며 기와 정의 조화를 통해 정체기를 돌파하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상황을 바꾸는 리더십과 쇠뇌를 당기듯 인내하고 결단하는 타이밍의 미학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비결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지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는 결국 순리대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남의 것을 뺏거나 자신을 혹사시키며 얻어내는 결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싣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듯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가 당연한 결과로 다가오게 만드는 법. 그것이 바로 새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물살이 빨라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고여 썩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다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정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기세를 얻기 위해 잠시 굽이쳐 흐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절벽 앞에 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절벽은 여러분이라는 둥근 돌이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팽팽하게 당겨진 쇠뇌의 시위를 하나씩 품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에 시위를 놓지 마시고 인내의 시간으로 에너지를 응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의 편으로 돌아섰을 때 주저없이 여러분의 화살을 쏘아 올리십시오. 그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꽂힐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쾌하고도 묵직한 기세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의 지혜는 머리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실천하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손무의 통찰이 여러분의 외로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고단한 낮을 버티게 하는 지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형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제 그 형의 기세라는 날개를 달아줄 시간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을 갈무리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유연하고 모레는 오늘보다 더 강력한 흐름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둥근 돌의 거침없는 추진력과 쇠뇌의 정교한 결단력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긴 여정을 마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